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22일 검찰 지휘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전 정권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태풍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가희 씨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8월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당겨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관 임명되는 날 바로 아주 긴급한 이 인사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급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또 남부지검, 수원지검 이 지검장들 인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고검장, 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언론에서는 특수통, 공안통 전진 배치다, 중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좌파 언론에서는 친윤 라인 발탁 인사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뭐 친윤 라인이라고 할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명 정도 된다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 없는 와중에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안 하고 덮어놨던 거 빨리 끝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바로 일할 사람, 바로 수사할 사람. 이 9월 달부터는 수사권도 또 뺏기잖아요. 9월 달부터 남는 게 이제 경제하고 부패만 남고 다 뺏기니까 할래야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바로 곧바로 현업에 투입해서 수사할 사람. 지금 뭐 예를 들면 배 만드는데 언제 용접 배우고 전기 배선 배우고 그렇죠. 언제 배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배 만들던 사람을 현장에 빨리 투입한 거죠. 그래서 과거 그 문재인 정권 때 좌천됐던 사람들 있지만은 수사에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현업에 바로 복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이른바 친윤 라인이랄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특수통, 공안통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사실은 특수통이죠. 검찰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수사에 관해서는 아주 달인들의 위치에 있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질시도 검찰 내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사에서는 우리 속된 말로 빠꼬미들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조국 수사 뭐 이런 거 하다가 월성 수사, 울산 수사 뭐 이런 거 하다가 다 좌천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컴백한 그런 인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뭐 바로 뭐 동부지검장의 뭐 특수통 인관혁 같은 사람, 공안통에 또 송강 중용하면서도 균형도 좀 고려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친문 검사들은 저 쓰레기 하치장 거기다 다 갖다 놨죠. 한 군데 버스 타고 출퇴근하게. 특히 이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아주 핵심 요지가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중수부장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신봉수 서울고검검사죠. 이 사람이 전에 울산시장 수사를 하다가 좌천이 됐었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래서 이 반부패 강력부장 신봉수를 정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이제 수사 틀을 갖췄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뭉개던 그런 수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주요한 그런 지검장들 보면은 이번에 인사된 사람들 주로 이 특수통이라든가 공안통 또 그 핵심 그 요직 자리들에 지금 친윤 인사들이 좀 배치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신봉수 부장뿐만 아니라 이 전주지검의 문홍성 지검장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전, 이스타항공. 네, 대전도 그렇고요. 그렇죠. 대전도 이진동 지검장이 예. 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원래는 대전지검장하다 네. 인천지검장으로 쫓겨났던 이두봉 예, 지검장 탈원전 뭐 예. 했었죠. 그 수사를 아주 지휘를 네.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분이 이번에는 또 대전 고검장까지 가기 때문에 고검장 지검장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여기도 이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월성 그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지금 백운규는 기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한 1년 그렇게 지나왔죠. 그렇죠. 이제 바로 뭐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제 과거에 엉터리 같이 수사 뭉개고 깔아 뭉개고 하던 게 이제서야 정상 궤도에 들어온 거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인사에 한마디로 제목을 달면 도둑놈들 꼼짝 마. 그렇죠. 꼼짝 마. 예. 칼을 받아 이제 뭐 이런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인사 절차적인 면에서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 내정 단계에서 총장 후보 추천회를 뭐 거쳐서 그 사람하고 인사 상의해서 하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지금 뭐 9월 달이면은 수사권도 뺏기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한 2달 남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 예. 18일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 네. 송경호 그리고 남부지검장 양석조 예. 그리고 수원지검장 홍승욱 예. 이 아주 핵심 예. 이 수사 지검장들은 임명을 했었고 네. 인사를 했었고 이번에 대전이라든가 전주 이 지검장들을 이제 정식 교체해 갖고 발령을 냈기 때문에 네. 수사 라인 그러니까 핵심적인 권력 비리 현안들이 있는 네. 그런 수사 라인은 완전 구축된 거 아닙니까? 진짜 월계가 다 맞춰졌다고 봐야죠. 네. 물론 뭐 실무진들은 아직 뭐 좀 보완 인사는 좀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큰 월계는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중단됐던 수사 그 다시 열어가지고 이제 들여다 보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휘부가 네. 이제 구성이 됐고 네. 아마 뭐 내주 중에는 네. 늦어도 네. 이제 그 실무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을 그 밑에 이제 수사팀에 소속될 검사들까지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권력비리 묻어놨던 뭉갰던 이런 수사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사정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태까지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많이 해먹은 놈들 있잖아요. 네. 지금 아마 전설의 고향 머리 풀고 이렇게 귀신 풀고 나타나는 이런 꿈 많이 꿀 겁니다. 그냥 오금이 저릴 거예요.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언제 부르나 이렇게. 양산도 아마 의외로 시원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아마 오싹할 겁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사 안 하면은 뭐 국정원장 하던 박지원이는 수사하지 말고 덮고 화해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진상도 밝히고서 뭐 그걸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소신이 저는 뚜렷할 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이렇게 검찰총장도 없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야당의 비판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득이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왜 뽑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 이거 안 되겠다. 도둑놈 잡으라고 뽑은 거예요. 도둑놈 그렇죠. 잡으라고. 그래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바로 한 1년도 안 돼갖고 대통령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 뜻이 그거 있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검수완박으로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도 살아나려면은 그렇죠. 이 잔바리들, 잔챙이들 잡아갖고는 안 되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그렇죠.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저 우왕으로 모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죠. 지금 뭐 문재인도 뭐 요새 SNS 뭐 인스타그램까지 하고 뭐 짱깨주의 책이나 뭐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사 압박이 서서히 조여오니까 우리 지지자들 알았죠. 내가 땅 하면은 다 뭉치합니다. 뭉치라 뭐 그 얘기죠. 반격 태세를 지금 슬슬 그쪽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는 수사대로 그렇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화해 조치로 꼭 깜빵에는 안 넣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건 뭐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은 뭐 종합 범죄자잖아요. 종합 범죄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뭐 조폭 변호사, 뭐 또 법인카드 요용, 뭐 그 이재명 특검이 하나 임명이 돼가지고 이재명 수사만 몇 년을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검찰 인사가 지휘부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정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딸랑이 역할을 했던 인사들은 전부 저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놨네요. 버스 타고 다니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차관급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사실은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아주 편하게 이제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5년만 버티자. 그러면 나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은 검찰청 그냥 못하는 법도 없지 않느냐. 해갖고 지금 이종군이나 신성식 이런 사람들은 버틴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이정수. 이 뭐죠? 이성윤. 이성윤. 이런 사람들 그만둬야죠.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출근합니까? 근데 이성윤은 그만둘래야 둘 수가 없는 게 재판 때문에 재판도 그렇죠? 있고 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재판이 끝나야 이미 사퇴 의사는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고 부역자들 아니에요. 부역자들. 지금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우리나라 검찰 수사 수준을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린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에 방조한 거죠. 저는 저런 분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 자체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쫓아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도 못하게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하면은 얼마나 사기 많이 치겠습니까? 사기꾼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 변호사 사기꾼이거든요. 법을 그냥 교묘히 해서 돈 뜯어내고 재벌들 협박하고 저런 친구들 빨리 저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옷을 벗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아주 자기가 아껴가지고 한양대 후배라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고경순, 우리 같은 종씨입니다만 춘천지검장도 이번에 이 연설으로 발령이 났고 이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 사람도 아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또 친문 검사입니다. 그리고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전에 있었던 이성윤, 심재철, 이정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8명이 꽉 찼네요. 9명인데 딱 한 자리 비어있기는 합니다. 검사 9명까지 4명에서 9명까지로 이렇게 5명을 더 늘렸잖아요. 저런 분들은 출퇴근 저는 교통편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뚜껑 없는 트럭 있잖아요. 트럭.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사던 군용 트럭 그런 거 좀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법무연수원에 기획부장으로 있은 분이 그 유명한 윤대진 씨입니다. 소윤. 그 형이 또 세무서장하던 용산 윤우진 씨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용산 세무서장 하던 분인데 어제 감옥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윤대진 씨는 말씀하신 대로 대윤 소윤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에 있을 때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여기도 좌천이 돼가지고 네. 검사장이니까 이 기수라든가 사법연수원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고검장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옷을 벗겠다는 뜻을 표명을 한거예요. 안 벗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검찰의 현직에 복귀한 다음에 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뭐 용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윤 소윤으로 그 윤 대통령하고 그 상당히 가깝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 동안에 윤 대통령으로 봐서는 좀 서운한 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희들이 볼 때도 왜 윤대진이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저러고 있을까. 청와대하고 좀 그 윤대진이가 이중 플레이를 한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쫓겨날 때에도 윤대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측근한테 배신당하거든요. 아니 시저도 블루투스한테 암살당한 거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큰데 윤대진 씨가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갈등 속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좀 취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입 꼭 다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은 다 이번에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뭐 서울 고검장 같은 경우 그분도 아주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그래가지고 이 대구에 있다가 서울 고검장으로 이 김우곤 씨 딱 발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친윤이라든가 이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이 더 고맙죠.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장 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직에 있을 때 목소리를 많이 내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답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할 때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할 때는 해야지. 양다리 걸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마키아벨리도 책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중요할 때 양다리 걸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양쪽으로부터 다 보복을 당한다.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윤대진 씨가 딱 그거 아닙니까? 너 양다리구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양다리부터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문재인 정권 때 균형자 뭐 외교를 하느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서 뭐 중립을 지키느니 뭐 하지만 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기 편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맞지. 중간에 있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대진 씨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형이 또 뭐 문제의 연루가 됐었고 이런저런 해서 뭐 양다리 걸치고 여러 가지 좀 사유가 겹쳐서 옷을 벗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으로 최초의 고검장이 한 분 나왔죠. 윤미향 사건 이걸 서울 서부지검장 때 아마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창원지검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부산 고검장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했죠. 노정현 부산 고검장 아마 여성은 이번이 고검장 된 건 처음인 것 같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여성 발탁은 순전히 엉터리들 엉터리 가짜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딸랑이들이 여성을 발탁했다면은 이번에 저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앞서 뭐 잠깐 언급하신 대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이라든가 이건 뭐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1차 그 지검장 인사 때 화급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지만 정기 인사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내정을 해서 물론 뭐 내정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걸치고 오려면 한두 달 걸리지만 그 내정자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조차도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고 네.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상시적으로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순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가 한 달이 지금 넘는데 아직까지도 그 검찰총장이 추천위원회조차 인사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검수완박 수사권이 완전히 뺏기는 게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수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다만 이런 방법들이 옛날에 문재인 정권이 하던 방법이거든요. 검찰 패스하고 법무부 정치권에서 인사하는 게 저런 것 때문에 그래도 좀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직도 좀 검찰적인 효율성 이런 쪽에 마인드만 있는 거 아니냐. 정치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 형식상이지만 의견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좀 거칠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편 입장에서 좀 봐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를 봐라 뭐 이러지만은 결과보다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측면은 좀 아쉬운 측면이죠. 과거 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공격했어요. 피그만 침공이라고. 예, 그렇죠.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몇백 명이 죽고 뭐 몰살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피그만 쿠바 침공이 간단한 게 아닌데 몇몇 측근들이 결정해서 바로 그냥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저는 뭐 내용은 전 잘한 거로 보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차를 좀 무시하는 거는 자칫하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동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총장 내정을 하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 정치적인 법률적인 절차는 좀 걸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조금 귀찮고 성가시기는 하지만 절차를 중시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니체도 얘기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과 닮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잘한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은 자칫 여러 그 구설수나 비판에 공연히 휘말릴 필요는 없다. 자칫 정당성을 훼손당하면은 그게 국민의 지지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면을 좀 고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내용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절차를 왜 안 지키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이원석 대검 차장하고 협의를 한다지만 그건 직무대행이지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인사추천에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